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4일 월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총선 국면에서 공천 학살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둘로 쪼개질 것 같았던 문재인, 이재명, 양산의 문재인과 서울의 이재명 두 사람이 또 극적으로 다시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아마 공멸의 위기 속에서 일단은 휴전을 하고 다음 당권을 놓고 본격적인 대체에 들어가더라도 일단은 서로 휴전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쪽 친문을 대표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회군을 했습니다. 왕십리 회군. 왜 제가 왕십리 회군이라고 이름 붙이는가 하면은 이 서울의 중성동갑에 본인이 한양대학교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 왕십리가 그 한양대학교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임종석이 국회의원을 2번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은 한양대학교 출신인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물려줬고 다시 홍익표가 이 자리를 되물려주면서 본인은 서울 서초올로 갔죠. 자, 그런데 거기서 공천을 이재명이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오히려 전현희를 전략 공천을 하고 임종석은 컷오프 시켰죠. 컷오프 당한 그 임종석이 계속 버티면서 재고해달라. 이재명에게 업소를 했죠. 재고해달라. 그러면서 본인은 왕십리, 그 중성동갑 안에 있는 왕십리 역에서, 지하철역에서 계속 유세 활동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회군을 했습니다. 철수를 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임종석이 좀 재고를 해달라 하니까 이재명이 일축을 했죠. 나갈 테면 나가라.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 오늘 마치 정말 나갈 것처럼 임종석이 하고 이낙연과도 주말에 만나고 긴박하게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웬일인지 밤사이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재명에게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딱 10자.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딱 10자 SNS에 글을 딱 남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일종의 항복 선언인데 그 과정에서 긴박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외에 지금 텐트를 쳐놓고 있죠. 이낙연 쪽에서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을 만들어 놓은 이낙연 쪽에서 우리에게 오라. 그러면은 민주당에 남아있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제 이낙연과 회동을 했습니다. 임종석과 이낙연은 주말 사이에 같이 비밀리에 만나서 뭔가를 같이 가기로. 그러니까 이재명 쪽과 거리를 두고 이낙연은 탈당을 했으니까 이 임종석도 탈당을 해서 아마 같이 가기로 이때까지는 의견을 맞춰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원래 3월 3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광주에 가서 광주 출마 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면서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민주 세력 연대를 위해서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러면서 광주 출마 회견을 연기를 했는데 그때 이낙연 본인이 임종석과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름도 막 나돌아서 민주연대 해가지고 이낙연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삼지대에서 다시 스크럼을 짜는 그런 방안들이 어제 저녁까지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쪽의 고문을 맡고 있죠.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임종석이 오늘 중으로 탈당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 이낙연 세력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이낙연과 임종석이 통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임종석은 알았다. 내일 내가 탈당을 하고 이낙연 세력과 같이 하겠다. 민주당에서 뛰쳐나오겠다. 이재명과 같이 못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꺼졌다.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 이낙연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 그리고 SNS에 10글자를 남겼습니다.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일종의 이재명에 대한 항복선언인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
이걸 임종석 혼자 결정하지 않았겠죠. 저는 임종석이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문재인과 심야에 통화를 해서 서로 통화를 해서 회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문재인으로부터 이제 그만 회군하라. 철수하라. 아마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에 뭔가 이야기가 잘 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그래서 문재인이 심야에 이 해군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는 잔류하라는 이야기죠. 민주당이 잔류하라. 원래 문재인은 이재명에게 부글부글 끓고 있죠. 지금 친문들이 공천에서 막 학살을 당하고 특히 본인이 그때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재명이 찾아왔을 때 30분 동안 독대를 하면서 한 3사람 정도 이 사람은 좀 봐달라. 이번에 공천 좀 주라. 임종석,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자기 비서실장을 했던 2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했다는데 전부 다 외면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친문계가 따로 집단적으로 탈당을 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 거다. 그래서 이낙연과 같이 하든 별도로 뭐 친문연대를 하든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창 나올 때 좀 묘한 기로가 하나 흘렀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잘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던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은 완전히 친문과 이재명이 결별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시점에 또 홍영표 친문의 자장이라는 홍영표가 컷오프되고 또 임종석도 아웃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때 완전히 이재명과 문재인과 이재명은 끝나는 것 같았죠. 특히 문재인이 부탁했던 임종석, 노영민 여기도 공천을 못 받고 노영민은 지금 그 경선 중입니다만은 이 상황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시점에 하나 미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단수 공천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발표할 때마다 친문 문재인의 핵심 척건 그룹이 하나 둘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수 공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이 가장 믿는 구석은 문재인 청와대 참모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19명이 국회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다 공천이 탈락되고 확살당할 줄 알았는데 양쪽이 미묘하게 대치하고 있던 그 시점에 이재명이 이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기 시작합니다. 단수 공천.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도 벌써 5명인데 이 윤건영 상황실장을 한 문재인의 복심 이렇게까지 불리죠. 윤건영에게 공천을 줬고 또 문재인의 숨결을 느낀다고 했던 고민정, 문재인의 입, 그러니까 문재인의 복심 윤건영, 문재인의 입 고민정 여기 공천을 줬습니다. 단수 공천을. 그리고 김영배, 문재인 청와대 출신, 또 진성준, 또 한병도,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줄줄이 공천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재명발 유화 제스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임종석이 잔류선언 사실상 회군을 하면서 친문의 집단 탈당에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민주연대라는 것도 나중에 친문연대로 발전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주춤한다. 같이 하기로 했던 이낙연은 강주 출마 선언을 다시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합니다. 그때 뭔가 임종석과 같이 하면은 강주에 출마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출마 의견을 연기를 했는데 임종석이 사실상 잔류 선언을 해버리니 다시 오늘 3시에 기자회견을 해서 강주에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마이웨이죠. 따로따로 가기로 확정이 된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되니까 임종석이 그냥 뭐 백의종군 이재명 체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길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임종석 공동선대위원장설. 다른 선대위원장들과 같이 친문을 대표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긴다는 것이죠. 이재명은 오늘 임종석이 잔류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본인은 미리 알고 있었겠죠. 임종석이 그냥 주지 않는다. 알고 있었겠죠. 뭔가 교감이 있었을 거로 보이니까 이 평산마을에 있는
그 문재인과도 자 이재명은 짐짓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임종석이 당의 결정을 수용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뭐 어떤 뭐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는 공천은 못 줬는데 그래도 수용을 해서 고맙다. 그냥 수용한 게 아니죠. 거의 뛰쳐나가려다가 막판에 확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당 결정 수용해줘서 고맙고 또 힘을 합쳐주시면 더 고맙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힘을 합치겠다. 총선에서 친문과도 힘을 합치겠다. 그런 이제 유화 제스처는 충분히 보냈고 친문 몇 사람을 공천에서 회생시켜주는 것으로 충분히 보냈고 이 친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조국 신당의 변수가 크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문재인 쪽과 손을 잡을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임종석 공동선대위원장설도 나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5월 동주 상태로 다시 들어갔는데 이게 동상이몽인 것이죠.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이재명은 조국 신당을 견제를 해야 될 지금 필요성이 생겼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아주 센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국 신당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특히 호남 이쪽에서 조국이 이 기세를 좀 올리고 있고 이재명은 빠지고 있죠. 그리고 조국은 어차피 이 총선에 나오고 또 정당을 만들고 이런 것을 이재명과 다 문재인과 다 상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의 힘이 이 조국 쪽에 실리는 이 상황을 이재명은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뭐 문명 정당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름 붙였었죠. 그것을 다시 뭐 복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조국 신당을 좀 무력화시키고 지금 지지율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조국 신당이 주로 이 민주당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 거를 잠식해 가는데 그만큼 민주당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의 힘을 빌어서 조국을 좀 무력화하고 자 문재인의 그 의중은 조국이 아니고 우리 쪽이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임종석에게 일종의 유화 제스처, 임종석과 그 친문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은 당권을 재탈환해야 되는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재탈환해야 되는 그 시나리오가 있다. 뭐 총선 끝난 직후나 아니면은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임종석을 내세우던 당권을 그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5월 동주에 응하는 밖으로 나갔다가 뭐 새로 그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고 해서 다시 합치고 이것은 좀 복잡하죠. 당내에 그래도 공간을 이재명이 좀 내주면은 거기에 앉아 있다가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그러다가 이재명이 스스로 나가 떨어질 때 뭐 사법 리스크도 있죠.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뭐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총선 패배로 책임론에 휘말리거나 또 8월 전당대회에서 친문에서 누구를 내세우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도 거기에 응해서 두 사람이 5월 동조를 하게 됐지만 동상이몽이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